먼저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등차 수열과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등차 수열과 계속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야, 등차 수열에선 이랬잖아. 등비 수열에선 그럼 어떨까? 등비 수열과 이런 점들은 비슷하지 않니? 아, 이거는 되게 다르다.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비슷하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아예 다르게 출제되는 포인트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열이라는 건 어떤 함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자, 그렇다면 등비 수열은 무슨 함수일까요? 어떤 모양이에요?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었기 때문에 1차 함수, 즉 직선이었죠. 등 비수열의 일반항을 생각을 해보시면 등 비수열은 앞에 뭐가 곱해져 있고 너의 공비에 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죠? 얘는 여러분이 아는 함수예요. 무슨 함수야? 예를 들어 등 비수열, 이런 게 등 비수열 아닌가? 뭐 예를 들면 1, 2, 4, 8.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고. 2의 n-1승. 이거 다 할 줄 알잖아, 이 정도는. 얘는 무슨 수열이겠어? 무슨 함수였겠어? 얘는 짜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예요. n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야. n이라는 거는 그 변수 x 자리에 대신 들어간 어떤 녀석인데 그 x가 자연수다, 이런 거를 내가 대변하는 게 n인 거예요. 그냥 별게 아니에요. 어차피 수열이라는 거는 이게 순서 있게 쭉 늘어져 있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기본 구조 자체는 함수의 구조예요. 함수의 구조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지수함수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함수의 형태들은 우리가 밑이 같은 어떤 함수들이 있었고, 혹은 너의 뭐 관해서 예를 들면 2의 x승이 있었다면 2분의 1의 x승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 이런 게 공비가 뭐 2짜리면 너는 공비가 2분의 1짜리다 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y축에 대해서 어떤 대칭인 관계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관찰 자체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합을 해달라고 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 수열을 내가 4개를 더했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관점 자체를 이쪽에서 첫 항이 8이고 공비가 2분의 1짜리를 내가 4개를 더했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합을 관찰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순서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앞에서부터 더하든 뒤에서부터 더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등비수열의 역수로 된 수열이 있어요. 등비수열의 역수로 된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얘는 이제 A1에 원래 공비에 n-1승을 이렇게 곱해서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얘는 A1분의 AN이 공비가 n-1개라서 인 것도 있죠. 그죠? 너 빼기 너가 너죠. 등차 수열에서는 어땠어? AN 빼기 A1이 공차가 n-1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즉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표현 자체가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를 일반화를 시킬 때 이렇게 일반화를 해도 전혀 상관은 없겠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왜? 여기다가 함수에다 넣어보면 너는 아래 n-1승, 어차피 m-1승 서로 나눠봤자 지수 법칙 서로 나눠질 거라고. 그죠? 지수끼리 서로 빼진단 말이야. 서로 빼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우리가 등차 수열처럼 꼭 A1부터 기준을 잡고 너에서 어떤 항을 찾아가기보다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예를 들면 A5를 가지고 A3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A5를 가지고 A10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 항들 상호 간의 관계를 잘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A1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예를 들면 문제에서 A5를 줬어. 근데 나한테 A7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A5를 가지고 아, 너는 A1에다가 공비 4개 곱한 거니까 다시 뒤로 4개를 갔다가 다시 6개를 앞으로 가면 얼마나 또라이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에 그냥 공비 2개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항들 간의 관계를 자꾸 봐주셔야 되고,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은 그래서 서로 다른 항들이 있으면 서로 빼서 관찰을 많이 했지, 왜? 도대체 몇 개의 공차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등비 수열은 어때요? 서로 나누어서 관찰을 하죠.
역시 공비가 몇 개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게 기본적인 등비 수열의 일반화에 대한 얘기고, 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많이 했던 등차 중앙의 대응들은 등비 중앙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등비 중앙은 크게 등차 중앙과는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등비 중앙의 식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a n 플러스 1의 제곱은 양 옆의 항을 곱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곱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서 제곱을 했더니 뭔가 부호에 뭔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있는데 1, 네모, 9, 너가 등비 수열이래 예컨대. 그럼 당연히 너를 3 이랬다고는 당연히 틀린다는 거죠. 왜? 뿔마가 가능하니까. 등비 중앙에는 항상 우리가 뿔마를 조심하셔야 되고, 역시 이런 데서도 공비가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아래 무슨 뭐 10승이 나왔어. 아래 10승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너는 루트를 씌우고 뿔마가 돼야 되겠죠. 언제? 이 자리가 짝수일 때, 짝수일 때. 그래서 지수의 형태다 보니까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라서, 거듭제곱근은 지수 부분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의 경우를 나눠서 풀었죠. 그죠?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고 부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됐지만, 짝수일 때는 되게 이쪽에서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구조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너의 등비 중앙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간격이 동일한 항 상호 간의 관계죠. 무슨 말이냐? 여기 n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n-1이 있고 여기 n 플러스 1이 있어요. 여기 n-2가 있고 n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an을 기준으로 이쪽에 a, n-1, n 플러스 1, n-2 플러스 2. 등차 중앙의 성질은 뭐였냐면, 이렇게 더한 것들끼리가 값이 일정했다면 등비 중앙이라는 거는 가운데 있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네끼리의 곱이 일정한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이 가운데에 어떤 항이 존재해도 되지만 이 항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괜찮아. 이것도 등비 중앙이야 사실은. 왜냐면 너랑 너랑 곱한 거랑 너랑 너랑 곱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너를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너를 an 곱하기 r에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 있죠. 그죠? 뒤로 한 칸 간 거니까 얘는 r에 뭐 플러스 1승이 될 거고, 얘는 다시 an r에 마이너스 2승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니니 곱해봐. an 제곱 남고 r에 마이너스 1승 남죠. 니니 곱하면 an 제곱 남고 r에 1승 마이너스 2승 되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1승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즉 여러분이 등비 중앙, 등차 중앙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자체를 항상 가운데 무슨 항이 있고 니니 곱해서 너의 제곱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등비 수열이 쫙 늘어져 있을 때 어떤 대칭축을 기준으로 둘씩 곱한 건 항상 동일하다는 거야. 걔가 가운데 항이 존재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은 없다. 이것은 등차 수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A 3 더하기 A 4라는 거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3, 4 있지? 한 칸씩 가면 얼마 나와요? 2랑 5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2랑 A5랑 같기도 해. 당연히 뭐랑도 같냐면 A1 더하기 A6이랑 같아. 그럼 A1 더하기 A6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나 S6 구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걸 띡 주고 S6을 물어본다고 사실은. 그럼 S6이라는 걸 알려면 나는 이 자리에 합이 7이 되는 이러한 것들만 알면 충분하게 너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쪽에서는 단순하게 너를 주는 이유는 잘 없어요. 보통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A, M 곱하기 A, N
너는 항상 A, M 프라임 곱하기 A, N 프라임과 같은데 언제 성립하냐면 얘네가 같기만 하면 항상 성립해요. 요 관계가. 항상 성립하겠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무슨 뭐 대칭이고 자식이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니니 합이 일정하면 그들의 곱이 일정하구나. 등차수에서는 니니 요 두 자리의 합이 일정하면 합이 일정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어떤 두 항들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성립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3개가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이 수학을 잘 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수업을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2개짜리 설명을 했잖아. 그럼 이렇게 더했을 때 너랑 이것도 같을까? 7, 3, 4니까 14가 합이 되는 거 A1, A5, A8 이런 게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 2개짜리가 막 일정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혹시 3개짜리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좋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되죠? 누구 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왜 같아졌는지를 이해를 하면 얘도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봐봐. 기준을 그냥 A, 1으로 한번 봐볼게. 기준을 어디로 잡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네는 뭐 공통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A1으로 한번 볼게. 그럼 얘네는 A1이 다 3개씩 있어요. 양변에, 맞죠? 그것만 비교하겠다는 거야. 양변에 A1의 개수와 공차의 개수만 비교하고 싶은 거야. A1의 개수는 똑같아요, 일단. 그럼 공차의 개수만 같으면 되겠네? 공차 몇 개죠, 이쪽은? H는 공차가 몇 개야? A1에다 공차 몇 개를 더했어? H는 6개를 더했지, 그지? 얘는 그럼 다 더하면 몇 개야? 당연히 11개지. 왜? 처음부터 숫자의 합이 얼마였어? 14였지. 그럼 A1, A1, A1 빼면 3 빼면 11이지. 그럼 얘라고 다르겠어? 당연히 같아요. 여러 개로 일반화를 해도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야, 씨, 이거 기가 막히네. 이런 것들이 이게 된다면 나는 뭐만 되면 되냐면 M1부터 너와 이것만 같으면 되겠네? 라는 식의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개만이 더해서 비교해도 얘가 아주 무작위처럼 더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자리에 합만 얼마인가로 일정하면 된다고. 다만 개수는 같아야 되겠죠. 그죠? 왜? 그렇다고 또 이런 건 안 돼. 너가 7, 3, 4라서 합이 14니까 너가 2랑 A10, 2랑 해서 이렇게 해서 같겠다. 누가 안 맞아요? A1의 개수가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A1의 개수 3개고 2개잖아. 안 맞아요. 그 부분이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야?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이렇게 1, 1, 12 이런 건 괜찮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항의 개수가 같다면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관계없이 우리는 뭐만 본다? 얘네의 합이 서로 같은지만 관찰을 하시면 등차 수열의 경우 합이 같고 등비 수열의 경우 곱이 같다라는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한 2개에서 3개 정도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 너네도 3개 갔니? 그랬더니 아니요. 전래전래 2개를 가르쳤는데 모르잖아. 일반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되는지 잘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한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요 등차 중앙의 개념이 합의 어떤 일정함에 대한 개념이 어디로 확장이 된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확장이 됐어요. 왜냐면 요렇게 더한 거랑 요렇게 더한 거랑 요렇게 더한 거랑 다 같으니까 이거 싹 다 더한 거는 이거 하나로 딱 묶으면 네가 너의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2분의 전체 개수 개 해서 묶어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등비 수열의 등비 중앙에 대한 이 개념은 등비 수열의 합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등비 수열의 합에다가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없다. 자, 등비 중앙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 등비 중앙은 곱들이 일정하다고 항들끼리 곱한 게 일정해요. 근데 등비 수열의 합이라며. 등비 수열의 합이랑 등비 수열의 곱은 아무 상관도 없죠.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비 중앙 개념이 이쪽에서는 어떻게 문제로 풀어나가냐면 등비 수열의 합이 아니라 등비 수열끼리 쭉 곱한 걸로 문제를 출제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좀 문제를 출제해요. 왜냐하면 개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다는 거지.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주겠대. A 2 곱하기 A 뭐 할까? 10 11 너가 뭐 5래요. 자, 이걸 주고 갑자기 A 2 3 아니지? A1부터 해야지. A1 A2 A10 아니지? 합이 12까지. 너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이렇게. 방금 쓴 거예요. 잘 보세요. 2랑 11이죠? 둘의 합은 13이에요. 근데 1이랑 12죠? 둘의 합이 13이에요. 그럼 얘도 역시 너네 곱한 거랑 너네 곱한 거랑 너네 곱한 거랑 너네 곱한 거랑 땡땡땡 정 가운데 누가 있으면 걔까지 곱한 거랑 다 곱한 게 정확하게 이게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얘는 어차피 짝수개죠. 그러니까 묶으면 몇 개 남아? 정확하게 6개죠. 그럼 답은 얼마예요? 5의 육승이죠. 그죠? 5가 6번 곱해진 거니까 이쪽은 곱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쪽에서 이제 내신에 사실 간간히 나오는 혹은 뭐 블랙라벨 약간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등비수열 쪽에서는 이제 곱의 일정함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치 등차 중앙에서의 합의 일정함을 등차 수열의 합에 적용시켰듯이 등비수열의 곱에 적용시킬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뭘 기억한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던 여러 개짜리 아무도 안 썼죠? 미안해. 원래 그 수업 들을 때 그쵸. 마지막에 필기할 시간 선생님 줘야 되는데 지워버렸죠. 다시 써줄까? A M1 아니지 곱하기. 근데 이게 등비는 곱인데 등차는 이거를 그냥 M1부터 MI라고 쓰고 N1으로 쓸게요. 등차는 이제 합의 형태로만 식을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너가 같으면 요게 되려면 M1, M2, MI, N1, N2, NI. 그래서 위에 이것과 이만큼과 너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얘가 되면 얘가 되고 얘가 되면 얘가 되겠죠. 물론 중간에 이거 하나 0 되면 되지 않나요? 물론 0은 아니라고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너랑 너랑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딴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당연히 위아래는 같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닌 요소에 대해서만. 그래서 써놓을까? AN은 0이 아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일단 가능하고 잘 보시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등차 수열은 야 이럴 때는 뭐 큰일 나 막 이런 게 잘 없어요. 뭐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 잘 없어요. 등비 수열은 조심해야 되는 요소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등차는 연산이 덧셈과 뺄셈이야. 너네가 덧셈과 뺄셈 할 때 주의할 일이 좌측 연산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연산 뭐 있죠? 무슨 연산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나눗셈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죠. 왜? 0이 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혹은 곱했을 때 뭐 거듭제곱의 형태가 나오니까 거듭제곱근 같은 것과 연관이 있고 그러면 거듭제곱근 뿔마가 존재하니까 부호 같은 게 존재하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포인트와 관련되어 있는 게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등비 수열의 합은 등비 중앙과는 그 어떤 관계도 없다. 얘는 완벽하게 따로 놉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에 대한 증명도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한번 봅시다. SN이라는 거를 A1, A1의 R의 1승, A1의 R의 제곱, A1의 R의 N-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죠. 그죠? 먼저 등비수열의 합은 아주 엄밀하게 봐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요 포인트 자체를 내신해서 되게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그래서 원래 증명 자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공비 R을 곱해요. 그래서 공비 R을 곱해서 RSN을 써주고 너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써줍니다. 이렇게 위에 식에다가 R을 곱한 게 이제 우변에 RA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를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다 써요. 왜? 걔가 얘랑 똑같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그럼 여기서도 왔겠죠? 근데 너가 가야 되네? 그래서 아래식은 보시다시피 얘가 한 개가 더 많아요. 위에는 A1만큼이 더 많고, 그죠? 그리고 양변을 서로 빼줍니다. 빼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는 식이 조금 더 일반적이고 어느 쪽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R 마이너스 1에 SN 너는 쭉쭉쭉 소과가 되고 정확하게 A1에 R에 N승에서 너를 뺀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남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물론 까먹었을 수도 있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는 항의 개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분명히 아래 n-1승인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에는 아래 n승이다 보니까 이 자리를 n-1승으로 이제 착각해서 잘못 푸는 경우가 간간히 있고 여러분은 이제 이 부분 일단 조심하시고, 그래서 증명이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은 증명에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항상 이렇게 될 수는 없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겠어요? R이 1일 때가 문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은 정확히 언제냐면 너가 R이 1이 아닐 때예요. 그럼 R이 1일 땐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가 아니라 R이 1이라는 거는 너부터 너까지가 싹 다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R이 만약에 1이면 SN은 식을 이렇게 써요. A1이 N개라서 A1 곱하기 N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등비 수열이면서 동시에 등차 수열인 수열은 존재한다. OX. 다시 한번. 등비 수열이면서 등차 수열인 수열은 존재한다. OX. 왠지 X 같지만 그 분위기상 O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확히 어때요? 공비가 1자리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공비 1자리 수열은 예컨대 첫 항이 2라면 2 이렇게 생겼죠. 얘는 분명히 등비 수열이에요. 왜? 일씩 곱하면 만들어지니까. 맞죠? 근데 이거를 내가 관점을 좀 달리 봐서 일씩 곱한 게 아니라 이것이 0씩 더한 거 아닌가요? 그럼 더하기 0 더하기 0. 공차가 0짜리 등차 수열로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등비이면서 등차 수열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의 형태는 공비가 1일 때와 공비가 1이 아닐 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간다면, 이제 혹시 이과 갈 거니? 이과 갈 거니? 그래. 자, 그럼 나중에 미적분을 할 테니까 너도 사실 미적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문과도 미적 선택해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표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확통한다고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미적분을 하다 보면 이런 정확하게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것들이 막 나와요. 돌아버립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어떤 거에 대한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냐면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는 가장 먼저 최초로 관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대로 무엇부터 관찰하는 첫 번째, 혹시 A1이 0인가 부터 보셔야 돼요. 첫 항이 0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딴 수열이 뭐 시험에 나오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어떤 x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해줄게. 봐봐. 자, 너가 an이다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면 미지수잖아. 근데 첫 항이고 네가 공비라는 건 알겠지? n-1승 돼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표현해 줬으니까. 근데 그럼 너의 합에 대한 얘기를 막 하겠대. 그럼 너의 합이 나중에 무슨 수렴안에 발산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미적할 때. 그럼 A1이 0인지부터 보셔야 돼요. 첫 항이. 첫 항이 0이면 당연히 저 공식을 쓸 일이 없어요. 이 공식도 쓸 일이 뭐 딱히는 없어. 그래서 무조건 A1이 0인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A1이 0이라면 나는 저 공식을 쓸 일이 없으니 A1이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A1이 0인지 판단, 그 다음에 공비가 1인지 판단. A1도 첫 항도 0이 아니고 공비도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이 공식은 어, 어떤 무수히 많은 경쟁을 뚫고 이제 온 겁니다. 첫 항도 0이 아니고 공비도 1이 아니고 그것들만 되는 거고 공비가 1인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첫 항도 0이 되는 것들을 시험에서는 간간히 이제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죠. 자, 됐죠. 이가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합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적인 등비수열 내에 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등비수열의 역수의 합을 한번 해봅시다. 등비수열의 역수의 합의 관찰을 해볼게요. 너에도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인 역수를 취하면 무슨 수열이 되죠? 등차 수열을 다 뒤집었어. 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등차 수열 1, 2, 3, 4, 5 이런 등차 수열이죠. 역수해 보세요. 무슨 수열이에요? 조화 수열이라고 불러요. 얘는 사실은 그냥 뭐 거지 같은 수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답입니다. 왜냐면 뭐 배운 적이 없어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니까 거지 같은 수열인데 조화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죠? 조화수열은 역수를 취해서 등차수열을 푼 다음에 다시 역수 취해서 답을 내요. 원래는. 근데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져있고 하지만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온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찰력을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 근데 등비수열의 역수는 어때요? 자, 2, 4, 8, 16 뒤집었어. 어떻게 돼요? 수열이? 무슨 수열이 되죠? 등 비수열이 되겠죠. 왜? 생각해봐. 우리가 AN을 이렇게 쓴다고 치면 너의 역수는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역수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첫 항도 역수, 공비도 역수가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수에 대한 수열을 여러분이 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수열을 내가 합을 한다고 쳐봅시다. 너를 첫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한다고 치면 각각 a1분의 1이랑 r분의 1을 요 공식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r은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저 공식에다가 넣어서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풀어내면 얘도 분수식 나오고 얘도 분수인데 그거에 심지어 n승이 돼 있고 r분의 1이 얘도 r분의 1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막 또 위아래를 아래 n승을 곱하네 마네 헬게이트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잘 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봅니다. 너의 역수를 한번 써볼게요. a1 분의 1 a1의 r 분의 1 맞나? 그죠? a1r의 제곱분의 1 a1r의 n-1승분의 1 자,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를 계산을 좀 간략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식을 봤더니 이쪽 방향으로는 공비가 r분의 1짜리라면 이쪽 방향으로는 사실은 공비가 r짜리라고 볼 수 있네. 거꾸로 본다면 이쪽으로는 r분의 1을 곱한 거라면 반대 방향으로 사실 r분의 1을 나눈 거니까 r을 곱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그냥 너를 첫항으로 보고 너를 공비로 봐도 어차피 항의 개수는 n개니까 너에서의 수열의 합은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 첫항 너, 즉 a의 R의 n-1승 분의 1 곱하기 이 뒷부분이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져요. 완벽하게. 그죠? 그래서 너가 R-1 분의 너를 미안해요. 널 tn이라고 쓸게요. 역수합은 tn이라고 쓸게요. a1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 원래 SN식은 이거였어. A1 R-1 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럼 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딱 보니까 어떤 일정함이 있냐면 서로를 나누어 주시면 사실은 서로를 나눠보면 즉 결론 tn분의 sn 뭐가 나오냐면 너와 너의 곱이 나와요. a1 곱한 거니까 제곱 r의 n 마이너스 1승. 사실은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죠. a1 곱하기 a n 이게 나와요. 됐죠? 이거 되게 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역수의 합은 이런 규칙성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식 오지게 다 써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를 거꾸로 관찰을 했을 때 식이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공통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공통으로 나오다 보니까 위아래를 나눴을 때 이런 일정함이 있죠. 이게 일정이에요. 어떤 일정함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러니 문제에서는 맨날 이런 거 물어보고 무슨 뭐 t 10분의 s 10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신나게 이거 막 해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너는 t 10분의 너는 너랑 너의 곱의 형태였지. 그럼 a1 곱하기 a10이랑 같구나를 이제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된다. 근데 뭐 여기까지 암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거는 얘를 암기하라는 건 너무 지엽적이에요. 왜냐면 얘가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정확히 이 부분이 등비수열의 역수의 합은 마지막 항을 첫 항으로 하고 반대 방향으로 관찰을 하면 원래 수열과 공비와 항의 개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식 세우기가 아주 유리하다라는 요 정도. 됐죠? 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과 관련해서 처음 수원을 배우면 거의 다루지 않고 그래도 응용 수업에서는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형의 활용이고 도형과 등비 수열.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 원리합계라는 친구예요. 자, 원리합계가 아주 아픈 손가락인데 얘가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워요. 원리합계가. 좀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려운 문제들까지 존재를 하는데 근데 요새는 다행히도 어렵게 출제를 안 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리합계를 아주 여러분이 어렵게 배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식과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기본적인 표현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 아직 수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남아있고 원래는 그 원리합계를 아주 어렵게까지 막 가르쳤거든. 왜냐면 시험에 어렵게도 나왔으니까. 근데 그 어려운 부분들이 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어요. 수원이 아니라 경제수학이라는 이름의 과목으로 넘어갔어요. 걔는 이제 문과 선택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높겠어? 별로 높게 하지 않는다고. 굳이 어렵게 다룬다면 경제수학을 배울 때 어렵게 다루는 거고 여러분이 수원을 할 때는 그냥 원리합계라는 건 이런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적금 같은 거를 들 때 내가 요 복리 이자로 받으면 한 10년 후에는 얼마 정도 되겠는 걸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도형과 등비수열. 도형과 등비수열은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냐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너가 한 변의 길이가 3짜리, 4짜리, 5짜리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너의 내접하게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겠대요. 됐죠? 너의 내접한 정사각형에 뭔가가 있겠죠? 그걸 구하는 건 여러 번 몫인 거고 어쨌거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너의 다시 요 한 변을 긴 변으로 해서 아니다. 요 한 변을 긴 변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4대 3의 비율을 갖도록 너랑 평행하게 이렇게 또 만들었대요.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또 다시 내접하게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가겠대요. 땡땡땡. 그래서 계속해서 도형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이 이후에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봐. 뭐 10번째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인가? 무슨 뭐 10번째까지 삼각형들의 모든 넓이의 합은 얼마인가? 아니면 둘레의 합은 얼마인가? 보통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n번째 항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n번째까지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어차피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으면 아니지 n번째 합을 구할 수 있으면 n번째 항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은 정확히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닮음을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닮은 B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첫 항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첫 항. 닮은 B가 곧 이쪽에서 닮은 B와 사실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개수 B. 개수에 대한 B. 얘는 이제 개수 B가 특별히 상관이 없어서 얘네를 이용해서 이제 공비를 찾습니다. 공비와 첫 항을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처음에 있는 이 삼각형,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A1이라고 할게요. 내가 궁금한 거는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구해달래. 첫 큰 삼각형의 넓이가 A1이에요. 그럼 나는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해줘야 되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이 닮았거든. 그 닮음을 난 찾고 싶은 거야. 이게 도대체 몇 대 몇의 닮음이 됐는지 선분의 길이비를 찾고 싶은 거예요. 선분의 길이비를 찾고 나면 요 넓이에 대한 넓이비는 당연히 선분비를 제곱을 해서 구하겠죠. 그래서 공비 자체는 선분비의 제곱이 돼요. 한번 찾아볼게. 먼저 얘가 정사각형이라며 정사각형이니까 너를 그냥 여길 A라고 놓고 너를 A라고 놔도 괜찮아요. 그죠? 나는 보시다시피 요 높이 A를 구하면 원래 게 4였으니까 4분의 A가 너의 선분의 B가 될 거야. 맞지? 선분의 B를 제곱하면 16분의 A제곱이 너의 공비가 될 거예요. 공비 나오면 첫 항은 어차피 아니까 쉽게 풀릴 거라고. 그래? 그럼 너가 A고 너가 A니까 이제 우리는 너를 한번 구해볼게. 봐봐. 너가 A고 너가 A인데 잘 보면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냐면 4대 3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은 4분의 3A가 될 거라는 게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너랑 너를 더한 게 어차피 얘는 얘와 같으니 이만큼이 되고 그게 얼마가 되냐면 4분의 7A가 돼요. 4분의 7A가 누가 돼야 되냐면 3이 돼야 되죠. 그럼 우린 A값 구했나요? A값은? 미안해. A값은 이제 7분의 12가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A값이 7분의 12가 나왔고 그럼 봐봐. 원래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던 게 한 변의 길이가 7분의 1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7분의 12. 너의 선분비는 7분의 3이 됩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7분의 3이 선분비. 그럼 넓이에 대한 B인 그 제곱은 49분의 9가 되겠죠. 7분의 3이었으니까. 그죠? 제곱을 했어요. 이게 공비야. 그럼 공비 알았고 첫 항은 얼마야? 첫 항 삼각형 첫 번째 넓이 되면 6이지. 그러니까 식을 쓰는 거예요. 6 곱하기 공비. 근데 공비가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을 때는 보통 R에서 1을 빼는 게 아니라 1에서 R을 빼는 방식 정도는 알 거예요. 그죠? 요거 식 어디 갔죠? 요거 순서 바꾼 거죠. 이렇게 위아래를 순서를 바꿨어요.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위아래가 음수가 나오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사실은 너의 10승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계산해야 되는 당연히 계산을 시킬 리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나와서 뭐 1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너의 10승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한 개만 더 연습을 해보고 원리학교 설명하고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도형을 해볼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고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 정삼각형 안에 다시 여기에 또 원이 이렇게 너랑 너의 내접하게 이렇게 그려진대요. 아니야, 너네가 하기 너무 어렵다. 내가 그냥 할게. 자, 이렇게 원이 3개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정삼각형을 그리겠죠? 또 원이 그려지겠죠? 뭐 하고 싶은지 보이죠? 땡땡땡. 혹시 요 일부의 요 전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3글자로? 프랙탈이라고 불러요. 오, 뛰어난데. 자, 얘 프랙탈이라고 부릅니다. 프랙탈이라는 구조는 보통 눈의 결정 구조 이런 데서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눈송이 같은 거를 다음과 같은 것을 프랙탈이라고 한다. 어쩌고 저쩌고 막 다음은 눈의 모양을 확대한 것이다. 해갖고 시험에 납니다. 이거 자체가 시험에 이제 나오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나는 이 그림에 있는 모든 아니지 모든 하긴 어렵죠. 얘가 지금 첫 번째 원 얘를 요 원을 A1 첫 번째 있던 원의 넓이가 A1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려진 넓이들 얘네를 A2라고 할게요. 얘네가 A2. 근데 요 세 개를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첫 번째 있던 원 그 다음에 그려진 원 세 개의 넓이가 A2. 그 다음에 그려진 원은 9개가 되겠죠. 그 9개의 넓이가 A3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너에서 너로 가는 게 아니라 너에서 요 세 개, 그 다음에 요 9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그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개수비에 대한 얘기, 개수비. 내가 한 번에 시행을 할 때마다 개수가 몇 개씩 늘어나냐면 3배씩 늘어나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닮은비 찾아가지고 이제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실제로 닮은비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그래서 뭐 또 역시 뭐 할까? S5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6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내가 뭘 찾아줘야 되냐면 그럼 첫 번째 첫 원의 반지름이 6이니까 두 번째 요 작아진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만 알면 어차피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었다면 그 비율이 두 번째와 요 아주 작은 원의 반지름의 비율과는 동일할 거라는 건 보이죠. 왜냐면 그림이 동일하거든. 얘랑 너와 너의 관계나 요 안에서 또 다시 삼각형하고 요 접하게 그린 이 관계가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 거라는 거 이것이 닮음이 될 거라는 것 정도는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 나는 뭐에 집중하시면 되냐면 요 원과 너가 접한다. 정삼각형과 접한다 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 원의 반지름만 구하시면 돼요. 즉 이쪽은 실제로 등비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에 여기서 그냥 공식 쓸 때만 나오는 거고 사실상 99%가 뭐냐면 도형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도형을 해결하는 걸 살면서 개 많이 배웠습니다. 불과 지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의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 뭘 이용하게 나올까? 삼각함수 활용 쪽에 사인 코사인 법칙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향이 요즘의 추세예요. 불행히도. 왜냐면 걔가 이제 최근에 교육과정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런 도형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도형 뭐 원 뭐 대충 뭐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심화가 되면 반드시 사인 공식 같은 것들까지 이용을 해서 넌 사인 공식을 이용하면 너랑 선분비가 얼마구나 이런 식으로 닮은 비를 구해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끌고 가는 문제들이 요즘에 출제가 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세요. 뭐 거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요것만 한번 찾아볼까? 태거나 공비 찾아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접근하겠어? 일단 이 상황을. 도형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어진 요소를 바탕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보조선 같은 게 있어요. 뭐죠? 이대로 못 푼단 말이야. 보조선을 그을 거야. 어떤 보조선 긋고 싶냐죠.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는 얘랑 접한다. 얘랑 접한다. 네가 정삼각형이다. 이 정도거든. 그러면 원과 원이 접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요 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국룰이야. 원과 원이 접한다. 무조건 어떻게 해결해요? 아마 알려줬을 텐데. 원과 원이 접한다의 상황은 무조건 이걸로 풉니다. 너의 중심, 접점, 세 녀석이 일직선상 위에 있다.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 각 원의 중심을 찍고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접점이 그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그럼 해볼게.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너의 중심도 여기 있고, 너의 접점은 여기 있어요. 맞죠? 이 셋을 연결합니다. 짜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보시다시피, 너가 일직선상 위에 있는데, 잘 보면, 얘가 정삼각형의 한 변이거든? 근데 이 한 변은 이 원 입장에서는 현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너의 중심과 너의 요 이 직선과의 접점을 연결하면 여기는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너랑 다 더한 게 이 전체 원의 반지름과 같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었지. 정삼각형 입장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이만큼이 6인데 얘는 얼마일까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아, 이게 그렇게 고민할 일이라고? 3이겠죠? 30도니까 이럴 거야? 자, 여기가 6이면 얘는 3이겠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누구랑 같아요? 원의 반지름이가 6이랑 같겠죠? 그럼 이만큼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와야 되고 너의 반지름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반지름은 2분의 3이구나. 즉 너에서 너로 넘어가는 과중에 몇 배가 곱해졌냐면 4분의 1이 곱해졌어요. 맞죠? 그러면 넓이 B는 4분의 1이 아니라 너의 제곱인 16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개수가 계속해서 몇 개씩 생기고 있냐면 3개, 9개, 27개 개수는 3배씩 늘어나. 우리가 어떤 도형의 넓이들의 합을 구하려면 그 넓이를 구한 것도 중요하지만 넓이에다가 그 개수를 곱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개수가 계속 3배씩 늘어나요. 그래서 개수비라는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너의 공비 전체는 뭐가 되냐면 16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 S5라는 거는 첫 원의 넓이 36파이 곱하기 1-16분의 3분의 1-16분의 3의 5승 쓰곡치. 괜찮아? 아마 이 정도까지는 문제를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쪽 도형에서는 사실은 한 중간 정도 난이도. 이 정도가 중간 정도 난이도. 왜냐면 첫 항이 구하기 개 쉽죠. 선생님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지. 얘를 구해야 되고 첫 항도 구해야 되고. 근데 첫 항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죠. 첫 항 구하는 게 개 어려운 문제가 있어. 어떤 거는. 아니 이건 도대체 첫 항, 초항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애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어쨌거나 도형의 상황 자체가 어려운 거지. 등비수열의 개념이 어렵지는 않다. 이 유형은.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니기도 하다. 하지만 미적분 선택하면 이거 한 문제 꼭 나온다. 미적 선택하면 도형이 두 문제가 있는데 얘랑 그 다음에 우리 수투 했으니까 함수의 극한 뭔지 알죠? 함수의 극한을 삼각함수 지수로그에다가 해가지고 삼각함수 혹은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이 있어요. 도형에 활용이 돼요. 거지 같죠?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괜히 미적분이 수원, 수투 두 개 곱한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원, 수투에서 배운 어려운 함수를 수투에서 했던 그 과정을 가지고 극한과 미분, 적분을 하고 앉아있으니 오죽 어려울까, 그죠? 미적분 되게 어렵습니다. 야, 내가 분명히 이거 버려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럴 거면 의미가 없잖아. 어떡하지? 자, 마지막. 오늘 개념의 마지막. 원리합계를 하겠습니다. 원리합계. 뭐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어릴 때 용돈을 원래 다달이 뭐 이렇게 타서 쓰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뭐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부당하지 않고 선생님이 뭐 갑자기 뭐
엄마 나 게임하고 싶은데 거기서 20만 원 과금을 할게 이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은 다 사주셨어요. 엄마 나 뭐 자전거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자전거 사주고 뭐 아니면 뭐 엄마 나 떡꼬치가 먹고 싶어. 그럼 뭐 그냥 그걸 먹게 해주고 약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용돈이라는 게 사실 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용돈이 정해져 있나요? 유종인 용돈이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너는 어떠니? 안 정해져 있어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고 사나요? 참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부터 엄마가 선언을 했어요. 아 너의 경제 개념을 실험하시기 위해서 매달 용돈을 제한을 하겠다. 단 버스비와 식비는 엄마 카드로 긁고 그 외의 것은 다 절대로 그걸로 긁지 말고 너의 용돈에서 용돈을 줄 테니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뭐 하고 싶은데 모아서 뭐 좋은 거를 사고 싶으면 열심히 모아봐라. 이런 것들도 다 인생 경험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한 달에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한 달에 얼마 해주면 좀 납득할 것 같나요? 한 달에 10만 원? 태권이 10만 원은 괜찮니? 그래? 그 정도만 줘도 되는구나. 알았어요. 우리 딸 키울 때 참고 하겠습니다. 자, 한 달에 1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월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월 10만 원을 주는데 이거를 악착같이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나는 이걸 열심히 모아서 자, 좀 비싼 거 사고 싶은 거 뭐 있죠? 엄마한테 너무 비싸서 사달라고 못하는 거 뭐? 핸드폰 없나요? 핸드폰 있지 않나? 아, 새 거. 좋아요. 요새 아이폰 새로 나온 거 한 얼마 정도 하냐면 한 120만 원 뭐 이 정도 하죠. 그죠? 그래서 120만 원을 모으기로 했어요. 이걸 모은다고 합시다. 그럼 원리합계라는 건 뭐냐면 얘가 원금이고 너는 이자입니다. 리자. 그죠? 이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 이 합계 너무 발음 어려우니까 원, 리 합계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이제 두음 법칙으로 이자가 된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원리 합계인데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이 바로 원리 합계예요. 그러면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냐면 은행 뭐 이런 데 금융권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여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개념이고 그럼 월 10만 원씩 내가 이렇게 저축을 매달 했을 때 마지막에 얼마만큼의 돈이 모일지 그래서 내가 아이폰 사고 돈이 얼마나 남을지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어디 간단한데 여행이라도 갈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월 10만 원 요즘 이자 얼마 요즘 이율 어떤지 아나요? 요새는 아주 저금리 시대입니다. 선생님 때는 월 이율이 믿기지 않겠지만 1%가 넘었어요. 월 이율이. 월 이율 복리로 1%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월급쟁이들이 아동바동 열심히 모아서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다 보면 그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가 있었고 지금은 사실 꿀 수가 없죠. 그죠? 2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살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살 거예요? 집값은 엄청 뛰는데 이자가 너무 낮아요. 그죠? 자, 헛소리 했고 그래서 어쨌거나 1년 동안 그러면 이자를 모은다면 내가 월 1%라고 가정을 하면 매달 1%씩 쌓이는 건데 그 1%씩 쌓이는 그 이자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복리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다 복리였어. 요새는 복리 상품 자체가 거의 없어요. 복리 이자율도 되게 없어요. 그래서 돈 모으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 달립니다. 거의 기본적으로는. 달리는 건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 원금에 대해서만 붙고 이자에 다시 또 안 붙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 1월에 여러분이 입금을 했어요. 나는 1년을 한번 모아보기로 했대. 1년을 딱 모아서 요 120만 원짜리를 사고 얼마가 남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2월 달에도 모으고 그래서 1월 초에 모으기로 시작을 했어요. 매달 초에서 매월 초 10만 원을 넣기로 했고 그리고 한 달에 월 이자 1%라고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1990 자, 8년에 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정도 이율이 그때 정도 이율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1년 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중요한 거는 1년 후라는 거는 내가 1월 초부터 1년 후는 언제라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 12개월을 더하면 1년 후잖아, 그지? 즉 13월 초가 되죠, 사실은. 1월 초였으니까 13월 초가 돼요. 내년 1월 초가 돼야 돼요. 맞죠? 근데 내년 1월 초가 되면 내가 돈을 다시 한번 더 넣어야 되잖아. 매달 넣기로 했으니까. 그거 넣기 직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12월 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월 초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은 12월 말이에요. 3초, 땡땡땡, 12초, 12, 말, 그 다음에 13초까지를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쪽은 몇 가지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초와 말에 대한 표현이 있어. 내가 매달 초에 입금한 거랑 매달 말에 입금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금액에 대한 판단 시점도 초인지 말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나는 매월 초에 10만 원을 넣기로 했고 12개월 후를 보고 싶어. 근데 매월 초에 넣는 거니까 1월에 넣었어 10만 원을.
그리고 2월 초에도 또 넣었겠죠. 10만 원을. 3월 초에도 넣었어요. 잘 보시면 1월 초에 넣었던 금액은 2월 초가 되면서 1.01이라는 이자가 딱 한 번 붙어요. 1%가 붙었으니까. 귀찮으니까 너를 그냥 R 공비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 등장을 해요. 10 곱하기 R. 아, 이거 맨날 10으로 해서 자꾸 10R, 10R 이렇게 되는데, 의도치 않은데, 자꾸 이게 쉬운 숫자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죠? 어쨌거나, 너가 10R 제곱, 땡땡땡. 12월 초가 되면 어떻게 되죠? 10R에 11승이 되죠? 왜 그렇게 했어? 야, 내가 A1이고, A12니까, 얘가 R에 12승이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에서 따온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초에서 말까지.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야 되죠. 왜냐면 초라는 거는 12월 1월, 그러니까 12월 1일 00시 000 부초예요. 근데 거기서 12월 31일 23시 59분 59.9999999초예요. 즉, 한 달을 꽉 채운 거야. 이자라는 건 사실 은행에서 이자는, 매일 붙어요. 사실은 매일 붙어요. 월이자로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매일로 쪼개가지고 아주 연속적으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12월 초에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마지막에 너도 하나를 넣었겠지. 12월 초에도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2월 초에 있었던 건 얘는 얼마가 됐겠어? 이게 몇 개 붙었겠어, 당연히. 10개 붙었겠죠. 왜냐면 한 달 늦게 넣었으니까. 일찍 넣었을수록 이자가 많이 붙겠죠. 그럼 넌 마지막에 땡땡땡.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래서 이만큼의 합계가 정확히 뭐냐면 사실은 S12죠. S12. 그러니까 넌 뭐가 있어? 10 곱하기 1, R 빼기 1분의 R에 12승 빼기 1 되겠죠. 맞죠? 근데 12월 말이 되면 나는 12개월 후라는 거는 이 시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1월 초부터 쭉쭉쭉 모아서 연말에 보고 싶은 거야. 왜 이때 보고 싶은 거냐면 13, 그러니까 너랑 너는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동일한데 무엇에만 차이가 있냐면, 즉 시기가 같다는 건 이자는 동일해요. 12월 말에서 13월 초가 됐다고 이자를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0.0001초가 지났기 때문에 갑자기 그때 이자가 빡 붙지는 않는다고. 얘는 같은 시점인데 이때 뭐가 달라지는 거야? 자동이체 걸어봤니? 그랬을 리가 없죠. 자,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그 시점에 딱 돈이 빠져나가요. 그날에. 그게 딱 요때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너는 12번 넣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끝나야 돼요. 13월 초가 되면 만약에 판단을 요때 하고 싶다면 마지막에 입금을 한 번 더 하고 끝난다고. 입금한 횟수가 13번이 된다고. 초부터 초까지니까. 초랑 초가 겹치지 않아. 한 번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보통 요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너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이걸 한 개씩 다 곱해줘야 되죠. 왜? 이거에 대해서 다 한 달치의 이자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를 뭐라고 쓰냐면 10, 얘가 초항이 되고 R 빼기 1분의 R의 12승 빼기 1 이렇게 줍니다. 자,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거에 대한 금액을 물어볼 때 항상 뭘 알려줄까요? 단 1.01의 12승은 1.3으로 계산한다. 뭐 이따위로 준다고. 1.3이 될 리가 없죠. 1.1로 해야지. 1.1은 너무 적지. 1.2. 자, 이렇게 준다고. 그럼 요거를 여기다 갖다 넣고 나머지는 1.01 갖다가 빼면 너 100이구나. 그래서 문제 100 곱하고 1.01 곱하고 뚝뚝뚝씩 쓰면 나오는 거지. 얘가 그냥 기본이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변형들이 되게 많아요. 막 이런 게 있어. 뭐 갑자기 6월달이 돼서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갑자기 요 용돈 2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그때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막 이질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또 따로 구하고. 근데 상황상 어려울 것 같진 않죠. 중간에 내가 2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왜? 요 부분 따로 구하고 밑에 부분 따로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 아니면 10만 원씩 다 줬다 치고 원리합계 한 개 구하고 요때 6개월치 또 10만 원치 원리합계 또 구하고 2개 더 하면 되죠. 사실은.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잖아. 그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 내가 저축을 했을 때 최소한 뭐 몇 달을 저축해야 되는가, 몇 달을 저축해 아이폰을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본다고. 혹은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얼마를 얘를 사고 싶은데 1년 만에 너를 살려면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요소들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
얼마씩 몇 달을 저축했더니 얼마인가요? 이걸 물어볼 때도 있지만 얼마를 모으려면 몇 달을 저축해야 되나요?를 물어볼 때도 있고 얼마를 모으려면 얼마씩 저축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얼마를 모으려면 금리가 얼마가 돼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게 막 경제 수학인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기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딱 여기까지. 원리합계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얘가 딱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달리는 모르셔도 됩니다. 달리는 그냥 되게 당연해요. 너가 그냥 계속해서 R씩 붙는 거라서 n번째 원래 복리는 첫 항에다가 이렇게 된다면 달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즉 넌 등비고 넌 등차 수열이죠. 달리라는 거는 처음 넣은 그 금액 첫 항에 대해서만 일정한 값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일정한 값이 여러 번 더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같은 값이 더해지는 거죠. 근데 얘는 같은 값이 계속해서 앞에 이자에도 곱해지니까 계속 앞에 거 곱하고 앞에 거 곱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유 자체가 복리, 단리 두 가지가 있다. 됐죠? 자, 됐고 우리 문제 좀 봅시다. 수열 A는 등비 수열인데 AN 더하기 AN 플러스 1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너가 첫 항이 6, 공비가 2짜리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랬을 때 너를 개많이 곱한 거를 구하고 싶대. 그래? 그럼 일단 AN 더하기 AN 플러스를 일반항 형태로 표현한다면 너는 A1 R의 n-1승과 A1 R의 n-1승 곱하기 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n승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얘로 묶어낼 수 있다는 거 보이죠? A1의 R의 n-1승 괄호 열고 너가 1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따로 본다면 이만큼이 너의 첫 항이 돼요. 첫 항. 이만큼이 공비가 되죠. 즉 보시다시피 AN과 AN 플러스를 더했더니 원래 수열과 공비가 여전히 동일해요. 여전히 R짜리가 공비가 되죠. 근데 공비가 얼마래? 공비가 2짜리래. 그래? 그럼 공비가 2니까 너는 2가 되겠네. 그러면 너랑 니니 곱한 A1 곱하기 3이 되나요? 그게 너의 첫 항이 6이니까 A1도 2네? 그러면 첫 항과 공비가 모두 2짜리인 수열은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첫 항부터 A10까지 쭉쭉쭉 곱하는 건데 그러면 너를 쭉 내리 곱하는 거는 이에 1승 곱하기인데 지수끼리 더하고 곱하기인데 지수끼리 더하고 쭉쭉쭉 10승까지 이렇게 되겠죠? 1부터 10까지 합은 55. 답은 2에 55승이 된다. 넘어간다. 2번 똑같은 문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시고 3번 봅시다. 이번에는 fx가 이렇게 생겼네. 근데 f 합성 fx의 마지막 밑줄 gx의 상수항은 어떻게 되는가? gx의 상수항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 그럼 합성함수라는 거는 x 10승, x 9승, x 1승, 2 너의 9승 또 x의 10승 플러스 2 너의 8승 마지막에 2까지 더해지는 거죠. x의 10승 너의 1승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겼죠. 식을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2의 9승 2의 8승 2의 7승 2의 제곱 2 더하기 2 2가 한 번 더 있는 거 보이나요? 얘가 지금 마지막 상수 얘가 사실 x거든. x 얘가 fx의 1승 더하기 맨 마지막 상수항 2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봐봐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의 제곱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2의 3승이죠. 둘씩 더하면 마지막에 2의 9승 더하기 2의 9승이니까 2의 10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굳이 등비의 수열의 합공식 없이 뒷부분부터 둘씩 더해서 우리가 묶을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4번 볼게요. 자, 어느 자동차의 시속 30km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당 연료 소비량을 A라고 하겠대. 이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10km씩 올릴 때마다
연료 소비량은 밑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 근데 시속 80km의 속도를 유지하려면 연료 소비량이 2A인데 그때 연료 소비량이 정확히 4.6A가 되려면 속력이 얼마인가? 단 1.15의 제곱은 1.15의 5승은 2로 계산한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시속이 30이었는데 너에서 10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거죠. 증가. 그러면 30에서 10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 거니까 원래 30일 때가 A였는데 너가 80이 될 때 2A래요. 근데 봐봐. 30에서 10마다 일정하게 증가를 한 거니까 30, 40, 50, 80이 된 거죠. 그럼 일정한 비율을 공비 R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공비 R씩 곱해지는 거예요. 30에서 40 갈 때, 40에서 50 갈 때. 그러면 30에서 80 갈 때는 공비가 몇 번이 곱해지냐면 5번은 곱해졌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R의 5승은 2가 되네. 근데 R의 5승이 2가 되는 숫자를 우리는 모르니까 바로 단 1.15구나. 문제에서 1.15의 5승이 2라는 걸 그래서 준 거고 공비가 1.15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4.6A가 되려면 너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그럼 봐봐. 얘가 이제 4.6A가 돼야 돼. 그러면 얼마가 곱해져야 돼요? 곱하기 2.3이 곱해져야 되죠. 맞죠? 너에서 너로 가려면 2.3이 곱해져야 돼요. 근데 2.3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15와의 관계에 있어서 양변에다 1.15 곱하면 정확하게 2.3이 되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 2.3이라는 건 사실은 누구였냐면 1.15의 6승이구나. 즉 공비가 6번 곱해졌구나. 즉 2A이던 시속 80에서 8.6A가 되려면 시속이 140이 돼야 되겠구나. 그 답이 140이네. 넘어갑니다. 자, 5번. A1은 2, A2는 4, 연속하는 세항 너너너는 n이 홀수일 때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고 n이 짝수일 때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수열 AN의 제 100항을 구해봐라. 그러면 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2, 4,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르죠. 근데 홀수끼리는 아니지 n이 홀수일 때는 등비수열. 그러면 봐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자리에 홀수가 들어가면 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얘는 A1이지 지금. 너는 홀수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등비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죠. 맞죠? 근데 얘가 짝수가 되면 즉 얘가 A2거든. 그럼 A2, A3, A4. A2, A3, A4는 짝수일 때니까 등차가 돼야 돼요. 이런 재미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마지막에 100항을 구해달래요. 그래? 자, 해봅시다. 얼마가 돼요? 등차니까 12가 되겠죠? 등비니까 얼마를 곱한 거냐면 2분의 3을 곱한 거죠? 18이 돼야 되죠? 2분의 3 곱하면 그 다음에 다시 24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하기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나한테 100항을 물어보고 있거든? 이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찰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는 곱하기 2였죠. 너가 곱하기 2, 여기는 더하기 4였어요. 여기가 곱하기 2분의 3.
여기가 더하기, 아니지? 더하기 6이 된 거고. 그럼 다시 여기서는 얼마 곱해져요? 곱하기 너가 얼마 곱해진 거야? 너분의 너 해보면 3분의 4죠?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더하기는 얼마가 돼요? 3분의 4 곱해보면 32가 되거든? 더하기 8이 되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2 곱하고 너는 2분의 3, 2분의 3 곱하고 너는 3분의 4, 3분의 4 곱하고 그 다음은 뭐가 곱해지는 걸까? 2에다가. 그죠? 그런 거를 규칙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다. 사실 이 2는 뭐니? 1분의 2죠. 1분의 2.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오, 그러면 쭉쭉쭉 곱해지면 어차피 나는 네가 첫 항이었고. 이렇게 생긴 게 몇 번 곱해졌냐면 99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A 100이에요. 맞죠? 그러면 규칙성을 보니까 마지막에 지금 둘씩 묶고 나면 원래 나 같으면 그냥 100개를 곱하고 마지막에 너에다가 나눠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럼 101이 나오니까 이렇게 100개는 곱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요게 두 개, 요게 두 개, 쭉쭉쭉 두 개, 두 개. 마지막에 요 두 개는 누굴까? 누구랑 누굴까? 둘씩 묶었으니까. 묶음으로 치면 너가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 50번째 묶음이니까 분모가 50이죠? 50분의 51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그러면 너가 A 101이면 A 100은 너에다가 아니지? 너에다가 곱하기 요거 나눠주면 되죠? 51분의 50을 한 개 A 100이죠. 그럼 나는 A 101을 구한 다음에 이거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게. 근데 봐봐. 둘씩이기 때문에 쭉쭉쭉 약분이 된단 말이야. 너랑 또 이렇게 약분되고 뭐가 남냐면 얘랑 약분되면 둘치 않은데 얘랑 약분시켰어야 되는데. 자, 분모엔 1 남고 마지막에는 51이 남아요. 그래서 51이 남죠. 이렇게. 쭉쭉쭉 약분이 돼요. 봐봐. 너랑 너, 너랑 너, 너랑 너, 너랑 너, 너랑 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엎어져요. 51이 되는데 얘도 51이 되겠죠? 2에다가 곱하시고 곱하기 누구 곱한다고? 51. 괜찮아요? 어렵죠? 안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게 규칙성을 보는 건데 단순하게 등비수열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내가 조금 하다 보니까 나름의 일반화를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도 대답을 했잖아요. 2분의 3, 3분의 4. 다음 뭐겠어? 4분의 5가 되겠구나. 근데 쭉쭉쭉 곱하면 등비수열은 사실은 아니죠. 얘 자체는 등비수열은 아니에요. 근데 등비랑 등차를 섞어서 만들었더니 이렇게 재미난 수열이 나왔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등비수열의 합발봉항 뒤에 건 어차피 한 문제씩만 할 거니까 자 얼른 해볼고요. 6번 양수 K에 대해서 너랑 OA, AB, 그 다음에 A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세 개의 숫자만 등장하고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는 조건이 나오면 거의 등차 혹은 등비중앙을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3루트 x 여기가 x 플러스 5 너가 x는 k래요. 자, 누구누구가 등비수열이냐면 요거 OA 그 다음에 AB 마지막으로 요거 AC 이만큼 얘네가 등비수열이에요. 됐죠? 각각을 표현을 해볼게. 너는 당연히 K가 될 거야. 너의 높이라는 건 너의 함수값과 똑같아. 3 루트 K가 되겠죠? 당연히 너는 너의 함수값과 똑같죠? K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식 어떻게 써주면 돼요? 너랑 너를 곱한 게 너의
제곱이다. 등비 중앙식 쓸 수 있죠? 양옆에 곱한 게 가운데 항의 제곱. K에 관한 2차식 나오죠? 끝났죠? K 값은 양수.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7번. 2차 방정식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 이번에는 너의 두근이 PQ. 그랬을 때 내수가 이번에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싶대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봐봐. 알파, P, P, 베타, Q. 이렇게 돼 있거든. 내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이렇게 등비로 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등비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곱이 같다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단 요걸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 곱한 게 P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근데 알파 베타 곱한 거는 첫 번째 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P제곱은 1이구나 가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시면 P 곱하기 Q를 한 게 2가 돼야 되죠? 즉 베타는 은 2가 돼야 되네요. 이렇게.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크다 그랬고 A, B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A, B가 양수라는 거는 모든 내 근이 다 양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가번식에 보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상 그들의 합이 2분의 A가 나오는데 그럼 합도 양수, 곱도 양수, 밑에 식도 합도 양수, 곱도 양수. 합과 곱이 다양수라는 거는 모든 근들이 양의 근을 갖는다는 거고 얘네가 다 0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보겠어? 부호 판단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등비 중앙 같은 것들은 제곱이 되다 보니까 뿔마가 붙는다고. 뿔마가 안 되고 그냥 이거라고. 짠! 됐죠? 그럼 너는 1, 너는 루트 2. 등비 중앙이니까 너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등비 수열이 있다. 됐죠? 그러면 내근 나왔고 갖다가 구하실 수가 있다. 넘어갑니다. 8번도 등비 중앙, 등차 중앙식 써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어렵지는 않아요. 넘어갈게요. 뒤에 것 좀 풀고 숙제 질문 좀 풀어주게. 9번. 야, 9번. 답원. 9번의 답원. 여러분이 오히려 중딩이라 딱 보면 답원은 이런 의미잖아. 둘 다 음수가 된다는 조건이죠. 고2가 되면 가끔 까먹는 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부호를 왜 준다? 등비 중앙은 제곱이 들어가니까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B는 A제곱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부호를 판단을 해줘야 될 일이 생겨요. 그래서 둘 다 음수가 된 거고 얘는 등차죠. 첫 번째 거는 등차 중앙식, 등비 중앙식 요거 쓸 때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식만 써줄까? 이렇게 돼 있죠. 1 더하기 B는 2A가 되고 등차 중앙 그 다음에 A, B는 3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 더하기 B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뭐 딱히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0이 아닌 실수고 둘 다 음수가 된다는 건 아니까 넣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10번 독특한 문제. 10번은 사실은 등비수열을 쭉 서로 곱한 형태죠. 그래서 식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A1부터 AN까지 곱한 게 2의 n제곱 더하기 n. 얘는 마치 여러분한테 어떤 식을 준 거랑 비슷하냐면 A1부터 AN까지 더한 거를 준 거랑 사실은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는 여러 개를 더한 SN에서 AN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알거든. 수열의 합 SN에서 AN을 어떻게 만들어내죠? 일반적인 수열의 경우 등차 등비가 아닌 그냥 임의의 수열 SN으로 AN을 만들 수가 있었죠. 어떻게? SN에서 S, N-1을 빼서 AN을 만들었어요. 맞죠? 그럼 이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AN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편의상 TN이라고 부른다면 TN이랑 TN-1이 있다고 했을 때 서로 어떻게 하면 돼요? 너를 서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분자에 있는 AN이 남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씁니다. N-1까지 쓰고 너가 N 플러스 1이라서 N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단
n 대신에 n-1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이라고 했어. 기억나? 얘는 무조건 써줘야 돼요. 나눠줍시다. 짠! 나눠보시면 an은 2에 날라가서 2n승이 나와요. 됐죠? 언제? n이 2 이상인데. 그럼 a1은 어떻게 하나요? a1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n-1을 넣기 전의 식, 원래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 양변에 1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게끔 나와요. 첫 식에다 1 넣어보니까 a1 얼마 나오니? 이거 얼마 나와? 2의 제곱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미안해. 원래가 2 이상이죠? 얘 때문에 2 이상인데 1 이상 처음부터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한다. 끝이죠? 갖다 넣으면 되죠, 이제. 얼마가 돼야 돼요? n이 최소가 5가 되겠죠? 왜냐면 2의 10승이 1024니까. an이 1000 이상인 걸 보고, 1000보다 큰 걸 보고 싶대.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자, 모든 항이 실수로 이루어진 어떤 등비 수열에 대해서 A1 더하기 A3은 이렇게 생겼고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은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너가 12 A5 A7 너가 15. 그럼 사실 잘 생각해보면 A1 더하기 A3이 12니까 너는 3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맞죠? 양변에다 12를 뺐어요. 그러면 등비 수열이고 항의 개수가 이렇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으니 두 식을 나눈 등차 수열이었다면 서로 뺐을 거라고, 공차가 남게. 얘는 등비 수열이니까 서로 나눠주면 되죠. 얘를 여기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A5 더하기 A7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A1 더하기 A3에다가 공비를 4개 곱한 걸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A5는 A1 더하기 아래 4제곱, A7은 A3 곱하기 아래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짠! 그래서 아래 4제곱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공비가 나왔죠. 이제 공비가 나왔기 때문에 요 공비를 가지고 어디다 넣으시면 되냐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 식에다가. 왜냐면 너는 A1 더하기 A1에 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요 R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R제곱이니까 당연히 2분의 1이 돼야 되죠. 뿔마가 아니겠죠. 루트를 씌워도 R제곱은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를 여기다 넣고 A1 나오죠. A1 나오면 이제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 자, 넘어가서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이 방금 요 11번과 관찰하는 포인트가 똑같아요. 얘를 섣불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보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등차 수열이건 등비 수열이건 주어진 항들을 여러 개의 개수가 같다면, 항들의 개수가 같다면 분명히 어떤 포인트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A1부터 A10까지 이렇게 더한 게 2대매 A11부터 A20까지 더한 게 64대매. 근데 항의 개수가 정확하게 같아요. 얘도 10개고 얘도 10개야. 그지? 그러면 너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 전체가 될까? 당연히 아래 10승을 곱해주면 되죠. 왜냐면 봐봐. A1에 아래 10승 곱하면 A11 나와요. 근데 A10에다가 아래 10승 곱해도 A20 나오죠. 즉 위에 있는 식 전체에다가 아래 10승을 곱한 게 아래에 있는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너를 얘로 나눈 형태인 이 형태랑 동일하죠. 여기는 2개에 대한 얘기지만 여긴 10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를 나눠준 게 즉 64분의 아니지 2분의 64가 아래 10승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관찰 포인트 한 가지 더. 만약에 A 21부터 A 30을 나에게 물어본다면 이 값도 금방 구할 수가 있죠. 왜? 얘도 역시 아래 10승이라는 형태로 일정한 값이 곱해졌을 테니까 연속된 같은 개수의 부분합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했죠. 등비 수열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즉 너는 64 곱하기 32가 됐을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됐죠? 얘는 2048이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거 13번 너무 쉽고 14번 볼게요. 14번도 비슷해요. 근데 14번 보시면 자, S10은 36, S20은 54. 문제에서 S30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 방금 했던 얘랑 맞물리는 거 보이니? 우리가 S20이랑 S10을 주면 이걸 바탕으로 뭘 구할 수 있냐면 A11부터 A20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너에서 너를 빼면 18이니까 이렇게. 맞죠? 그러면 그 다음 10개인 A21부터 A30까지는 얼마가 나와야 되니? 너가 36이고 18이니까 너는 9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연속된 같은 개수끼리. 이거는 안 돼. S10에서 S20, S20에서 S30 이렇게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수가 달라요. 얘는 20개고 30개라서. 그러니까 너는 9. 답은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가 너 이렇게. 넘어가서 원래 요거를 정석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은 아래 걸 위에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얘를 각각을 써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A에 R 빼기 1분의 R에 10승 빼기 1이고 너는 A에 똑같고 R 빼기 1분의 R에 20승 빼기 1이죠. 이걸 서로 딱딱 나눠보면 R에 10승 플러스 1만 딱 남는다고. 그게 뭐가 되냐면 너보다 너가 된다고. 그게 36분의 54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R에 10승이 나와요. 근데 얘를 구하려면 얘는 또 이렇게 생겼잖아. A에 R 빼기 1분의 R에 30승 빼기 1이잖아. 근데 R에 30승 빼기 1이 어차피 R에 10승 빼기 1 곱하기 R에 20승 더하기 R에 10승 더하기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R에 10승만 나오면 얘네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끝나죠. 근데 첫 번째 방법이 더 쉽죠.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언제 쓰기가 약간 불편하냐면 이렇게 줬을 때 아닌데 63인가? 자 이렇게 주고 널 구해라 이러면 약간 쓰기가 약간 불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주는 건 좀 편한데 이거 주고 가운데 거 구하라고 하면 약간 불편하고 그래서 요 방식을 줬을 때는 나눠서 풀어내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풀기도 한다. 넘어갑니다. 자 15번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역수들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10개 합이 16 그 다음에 이거를 서로 나눈 값이 뭐라고 그랬죠? tn분의 sn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tn분의 sn이 a1 곱하기 마지막 an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딱 보자마자 4가 누구냐면 a1 곱하기 a10이네? 아니 나눈 거니까 그럼 a1 곱하기 a10이 4네. 근데 보니까 a1부터 a10까지 다 곱했죠. 그러니까 a1 곱하기 a10이랑 누구랑 똑같아? a2 곱하기 a9 a3 곱하기 a8 쭉쭉쭉 둘씩 묶여서 계속해서 같아지죠. 답은 얼마예요? 4의 5승 답은 1024. 이렇게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요 정도 문제 딱 보고 그 관계를 알고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이쪽 등비수열 쪽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얘는 내신에도 잘 나와요. 등비수열의 역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딱 15번 형태 이런 느낌. 딱 곱을 물어보. 마지막에 A1 곱하기 A10은 얼마니? 뭐 이렇게 그냥 물어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식을 다 쓰는 것보다. 자, 16번 A2는 마이너스 6, A1, A2, A3, 분의 A4, A5, A6.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항의 개수가 같을 때는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했죠. 항의 개수가 같죠. 서로 나눴죠. 즉, 이 분수식은 뭘 말하는 거야? 너는 아래 3승을 말하는 거죠. 약분이 되죠. 정확히 아래 3승이에요. 왜냐면 A1분의 A4도 아래 3승, A2분의 A5도 아래 3승, A3분의 A6도 아래 3승이니까. 그래서 약분돼서 그냥 아래 3승이 나오고 아래 3승이 마이너스 8이니까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R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첫 항이 나오죠. 첫 항은 3이 되겠죠. 3. 그래서 A1은 3, R은 마이너스 2. 이 둘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어진 거, 제곱한 거, 그럼 AN을 제곱하면 어떨까요? 얘는 AN은 제곱한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 등비수열 제곱해도 여전히 뭐예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끼리 곱해도 여전히 뭐예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끼리 곱하는 건 등비수열이에요. 왜? 등차수열끼리는
합하는 게 등차수열이었거든. 그래서 등비수열에서의 합의 연산은 등차수열에서의 합의 연산은 등비수열의 고배 연산과 대응이 되고, 그러면 얘는 그냥 일반항 A1, AN을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을 써주시고 제곱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너는 9에 4에 n-1승이 되겠구나. 그럼 첫 항이 9고 공비가 4짜리. 등비수열의 합공식 넣으면 되죠, 그죠? 얘가 AN의 제곱이라는 거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번 뭐냐면 자, 일단 첫 항과 공비 모두 3짜리 등비수열 너의 S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대. 여러분이 등비수열의 형태의 등비수열의 합은 사실은 무엇과 아주 유사하냐면 등비수열과 되게 유사해요. 왜냐면 식표현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원래 SN 자체가 A, 1, R, 빼기 1, 분의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볼까? R1-1분의 R, A1 곱하기 R의 N-1승 마이너스 R-1분의 A1 이렇게. 자, 이 부분을 가려놓고 보면 얘는 완벽한 어떤 수열이냐면 등비수열이에요. 맞죠? 등비수열의 합은 등비수열의 형태와 요만큼, 정확히 요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내가 딱 더하거나 빼주면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산을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P값이 그럼 누가 된대? 정확히 이만큼이 P가 된대죠. 여기다 P를 딱 더하면 이 뒷부분이 없어질 거 아니야. 즉 공비, 첫항 모두 3이니까 3, 3 딱 넣으면 얼마나 나와요?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P값은 2분의 3이구나. 답은 바로 쓴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등비수열의 공비와 완벽하게 같은 형태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알고 계시는 편이 되게 유리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합을 해가지고 SN이라고 했고 SN에다가 3을 더했더니 너가 공비가 4짜리 등비수열이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SN에다 4를 더했는데 등비수열이 나왔어? 그것도 공비가 4짜리 등비수열이 나왔어? 공비가 4짜리 등비수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원래 수열의 공비가 4짜리라는 얘기고 네가 4라는 얘기고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3분의 A1이 아까 더한 3이구나. A1은 9구나. 첫 항이 9고 공비가 4짜리 수열이었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유추를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는 원래 수열과 공비가 동일하지만 요만큼 차이가 나는 그런 수열이 있고 걔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그거를 물어보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그 문제가 어디에 실려있는 문제냐면 여러분 문제집 중에 하이퍼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종 문제집 중에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문제집이 하이퍼예요. 아마 들어도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극히 소수 아이들이 풀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블랙라벨 가장 어려운 거, 뭐 일품 가장 어려운 거, 올림포스 고난이도 가장 어려운 거, 고쟁이 3스텝 요 정도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요 정도까지 그거를 넘어서는 난이도가 하이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인데 하이퍼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선생님 방금 얘기한 그 문제였어요. 별거 없죠. 요거 쓰는 거였어요. 자, 18번 보시면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다는데 이런 거를 구해달래. 그럼 결국에는 3S30 너가 7S20 근데 S10분에 갑자기 S50 빼기 S40을 구해달래. 하하,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일단 등비수열의 합의 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등비수열의 합의 비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의 비. 등비수열의 합들끼리는 어떤 비가 있어요. 일정한 비는 아니고 여기다 써놓으세요. SN, SEN, S3N 나아가서 SKN의 비.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등비수열은 요 합에 대한 얘기 SN이 나오면 이 포인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지금 18번도 그렇고 사실은 아까 했었던 16번 같은 것들도 16번이래. 아까 14번 같은 것들도 그렇고 요 SN의 비를 가지고 깔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SN 대 SEN 대 S3N 대 SKN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1대 1 더하기 R의 n승 1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R의 2n승 1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R의 2n승 더하기 R의 kn승까지. 항상 이런 비를 갖고, 아이고, K만 실해있는데. 항상 이런 비를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바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봐봐, 이거 나눠볼게. S 20분의 너가 3분의 7이죠. 맞죠? 근데 S 20은 n이 얼마일 된 거야? n이 11대 이런 거 하는 거네. 맞지? n자리에 10 넣어서 n 갖다 10 넣어보시면 1 더하기 R의 10승분의 1 더하기 R의 n승, 10승? R의 20승. 너가 3분의 7이구나. 일단은 요거씩 쓸 수 있고. 그럼 R의 10승이 얼마일까? 약간만 생각을 해보시면 R의 10승은 2구나. 왜?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4. 딱 3분의 7. 딱 맞네? 보통 이거 어려운 숫자 안 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나왔죠? 원래는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인수분해해서 푸는 건데 그렇게 하기 싫다고. R의 10승을 T라고 놓고 풀면 인수분해 뚝딱뚝딱 하면 나와요. 근데 빤한 숫자가 나온다고. R의 10승 갑자기 루트 7이지롱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1이 3 되려면 이 정도 아닐까? 이 정도. 기껏해야 1이 뭐 6 되려면 5 정도 아닐까? 이 정도 한단 말이야. 자, 그럼 너는 R의 10승분의 너지. R의 10승, R의 50승은 이쪽에 있었겠지. 즉 약분을 하면 뭐가 남냐면 1 더하기 R의 10승, R의 20승, R의 40승까지 남겠죠. 빼기. 얘는 뭐겠어? 1 더하기 R의 10승, R의 20승, R의 30승까지 빼면 되죠. 이거 다 날라갔네? 얘만 남네? 당연하지. 왜 당연해? 얘는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잖아. 맞죠? 얘는 너잖아. 그러니까 몇 개 차이나 공비가. 정확히 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럼 그게 낫지? 답은 16.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들 간의 어떤 비가 성립하는구나. 근데 당연하죠. 왜? 애초에 이런 형태가 A에 R 빼기 1분의 R에 N승 빼기 1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너도 A에 R에 빼기 1분의 R에 2N승 빼기 1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요런 것들을 이제 약분을 하시면 어차피 너대 이런 것들은 R의 N승 마이너스 1로 또 약분이 된다고 사실은.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9번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0번 할게요. 20번. 야, 드디어 나왔다. 양의 약수의 합이죠. 양의 약수의 합. 양의 약수의 합을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의 약수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수업했죠? 양의 약수의 개수, 합, 곱. 우리 지수로그 단원 할 때 이 약수의 곱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둘씩 곱해가지고 너의 뭐 원래 수가 되고 쌍이해서 거듭 제곱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지수로그 단원에 나왔다면, 근데 그때 설명을 했어요. 양의 약수 중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합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다루냐면 등비수열의 합 단원에서 다루고, 반드시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너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표현을 하겠대. 그럼 봐봐. 6에 2016승이거든. 너는 2에 2016 쓴 거야. 3에 2016 승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의 약수의 형태는 분명히 어떻게 생겼냐면 2의 네모승 곱하기 3의 네모승인데 얘가 0부터 2016이죠. 너도 0부터 2016이죠. 그러니까 너가 2의 0승도 있고 1승도 있고 2016승도 있고 3의 0승도 있고 3의 2016승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쓸 수 있죠. 얼마 돼? 첫항 1, 항의 개수가 중요 2016개죠. 그래서 너가 얼마가 되냐면 2 빼기 1분의 2에 2010 17개죠. 뭔 소리죠? 왜 16개라고 했죠? 0부터인데. 곱하기 3 빼기 1분의 3에 역시 2017 빼기 1. AP 값 나와 있죠? AP는 각각 너 16승을 가지고 표현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나온다. 됐죠? 자,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중에서
합과 일반항의 관계. 요거 22번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마시고 우리 21번이랑 그 다음에 23번 하고 원리합계를 너무 어려운 걸로 했다. 원리합계는 아까 선생님이 한 거 정도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원리합계 하지 마세요. 여기 원리합계 하지 말고 숙제로만 풀어보세요. 자, 21, 2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숙제로 풀어보고 안 되면 다시 풀어줄 테니까. 자, 21번. 2차 방정식 너의 두근. 이거 보자마자 야 이거 혹은 이거 너 오메가 3승? 너 1 아니야? 바로 떠올라야 돼요. 왜? 우리는 수학상 했으니까. 자, 근데 차탕이 알파이고 공비가 베타인 너의 차탕부터 파랑까지의 합을 구해달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허근에 차탕이 허근이고 공비가 허수인데 뭐 이딴 게 어딨어? 가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방금 얘기한 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자, 알파 제곱 알파 더하기 1는 0, 베타 제곱 베타 더하기 1는 0, 알파 3승는 베타 3승는 1.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 마 1 알파 베타 1. 요거를 이용을 해서 식변형할 겁니다. 자, 첫 항이 알파이고 공비가 베타인 거니까 베타 빼기 1분의 베타 8개의 항이니까 8승 빼기 1. 자, 일단은 이렇게 됐죠? 개 쉽네? 왜? 얘가 누구야? 이거네? 왜냐면 베타 3승이 1이니까 이 약분되네? 알파 베타 플러스 1이네? 알파 베타? 짜잔. 근데 답이 없네? 쓰면 되죠? 알파 베타로 바꾸면 되죠? 아니 답이 없네가 아니라 답이 당연히 있지. 갖다 넣으면 되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야 진짜 치사하다 이거. 저거 수상해서 했던 거 까먹었으면 15 풀라고 이따위로 되네 뭐 이런 거죠. 근데 내신은 그렇게 악랄하게 물어보는 거 되게 많아요. 자, 23번 봅시다. 자,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3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K인데 수열 너가 첫 항부터 밑줄,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값 구해봐라.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는 지금 SN이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SN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겠대. 근데 SN이 이렇게 생겼다면 K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얘는 AN이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될 수도 있고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안 될 수도 있나 봐.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너를 이용을 해서 위아래를 빼주고 AN의 식을 써보시면 너에서 너를 뺀 거니까 2 곱하기 3의 n-1승 되는 거 보이나요? 3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얘가 3 곱하기 3의 n승이거든. K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n이 2 이상이거든? 그럼 n이 첫 항부터 성립하려면 너에다가 1을 넣은 2 곱하기 3의 1승이랑 누구랑 같길 바라는 거냐면 너에다가 1을 넣은 3의 제곱 더하기 K랑 같길 바라는 거예요. 이 식은 어디까지나 n-1을 넣고 만들었기 때문에 태생은 원래 n이 2 이상일 때예요. 그럼 n이 1일 때도 성립하려면 너에다가 1을 넣은 a1이랑 여기다가 1을 넣은 a1이랑 같아야지만 이 식이 n이 1일 때도 성립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 돼요. 첫 항과 두 번째 항의 관계가 등비수열이 안 나올 뿐이지. 하지만 요게 만족한다면 된다는 거지. K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풀인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어 내가. 일반항과 합의 관계에서는 뭐가 되면 첫 항부터 성립한다? 상수항이 0인 거는 등차수열일 때예요. S 0이 0이네. 무조건 S 0이 0이면 첫 항부터 성립해요.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이거 Sn 빼기 Sn-1는 AN 얘가 원래 n-1 저게 될 텐데 1 넣어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0 근데 너랑 항상 같으니까 마이너스 S0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S0이 0이 되면 첫 항부터 성립하는구나 했어요. 이거 봐봐. 넣어봐. 0 넣어봐. 얼마나? 3 더하기 K 나오죠.
K 얼마나? 마이너스 3 나오지. 이게 나? 무조건 S0이 0 암기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S0이 0이면 차탕부터 성립한다. 어차피 SN이라는 거는 기껏해야 어떤 함수, 어떤 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S0이 0이 되면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